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직장인도 얼마든지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투자할 시간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경매가 평일날 입찰하죠. 보통 이제 법원마다 다른데 월요일날 입찰하는 데도 있고 화요일, 수요일 하는 데도 있고 뭐 목요일, 금요일 하는 데도 있고 각 법원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은 개인적으로 좀 시간을 빼기가 힘들죠. 예, 자기 마음대로 휴가를 조절할 수 있는 분들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대부분의 직장인은 자기 마음대로 휴가를 내기가 어려운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 평일에 시간을 내기 힘들다면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없는 것인가? 한번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공부는 평소에 많이 하면 되죠. 뭐 저 같은 경우도 직장 생활 하면서 경매 공부할 때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 공부도 했는데요. 뭐 평일에 퇴근해서 저녁 먹고 뭐 한 9시나 10시부터 늦으면 한 10시부터 해가지고 밤 12시 새벽 1~2시 정도까지 평소에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주말이면 이제 서울로 강의 들으러 많이 다녔죠. 공부는 그렇게 평일하고 뭐 주말엔 강의 들으러 다니고 해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입찰이죠. 경매는 평일날 입찰을 하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평일에 시간을 못 내면 정말 경매 투자를 할 수 없는가? 내가 평일날 시간을 못 낸다. 그럼 방법을 찾아야죠. 방법을 찾으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방법이 뭐가 있냐? 가장 쉬운 게 지인 찬스죠. 네, 뭐 시간 낼 수 있는 친구를 이용하면 좋고 또 시간이 되시는 부모님께 부탁을 해도 되고 그래서 주변 지인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경매 절차를 근데 잘 모르는 분일 수도 있죠. 예, 아예 모르거나 잘 모르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종이에 절차를 간단히 적어 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기일 입찰표는 인터넷에서 A4지로 출력해서 제출하면 되죠. 제출하면 되는데 입찰 보증금 봉투하고 대봉투는 거기에 이제 법원 이름이 찍혀 있죠. 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뭐 서울중앙지방법원 그런 식으로 봉투에 찍혀 있다 보니까 봉투는 내가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입찰을 하러 가면 몇 장씩 가져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그거를 한쪽에 비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본인이 필요한 만큼 막 뜯어가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에서 나눠주더라고요. 다 나눠줍니다. 지금은 나눠주니까 시간 될 때 한번 방문을 해가지고 한 5장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 5건 입찰한다고 그냥 5장을 달라고 해서 갖고 있으면 되죠. 갖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못 갈 때 그거를 다 적는 거예요. 다 적고 대리 입찰한 분 밑에다 대리인 적고 준비를 다 한 다음에 거기 보증까지 넣고 그냥 제출만 하면 되게 그렇게 만드시면 되죠. 그리고 옆에다 조그맣게 절차를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냥 그 정도만 적어주고 대신 입찰을 해달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주변 지인을 이용하고 만약에 지인 찬스도 이용하기 힘들다. 그러면 대리 입찰을 이용하는 방법을 써야죠. 예. 법원 앞에 가면 경매 컨설팅 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경매 컨설팅 하는 회사는 물건 상담, 그 다음에 대리 입찰, 그 다음에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그다음에 명도. 사실 이 과정을 다 해줍니다. 다 해주기도 하지만 부분적으로 하나씩만도 따로도 해줘요. 대리 입찰만도 가능합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처음 할 때쯤에는 3만 원인가 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대리 입찰 해주는 거. 근데 대리 입찰 해달라고 하면 진짜 이 물건 뺏기기 싫다. 그러면 그 정도 비용은 뭐 투자할 수도 있어야죠. 그래서 정말 이 물건은 꼭 받고 싶고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가격이 확신이 섰다. 그러면 대리입찰 이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 그 비용도 아깝고 뭐 확실히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좀 더 보수적인 방법으로 공매를 많이 이용해야죠. 사실 공매를 많이 어려워하죠.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임금명령 제도가 없어서 명도 협상이 안 되면 강제 집행을 해야 된다. 그거하고 두 번째로 꺼린 이유가 권리 분석이 경매보다 어렵다. 세금 체납에 의해서 나오는 게 거의 다다 보니까 좀 권리 분석에서 어려워하죠. 근데 이 부분만 해결할 수 있다면 되게 좋습니다. 예. 입찰도 평일날 하죠.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후 5시까지니까 그 안에 아무 때나 입찰하면 돼요. 입찰 보증금도 인터넷 뱅킹이나 텔레뱅킹으로 하면 됩니다. 경매는 내가 은행 가서 현금이나 수표를 찾아서 직접 그 돈을 제출해야 되고 만약에 낙찰 받으면 보증금으로 보관이 되지만 낙찰 못 받으면 그 돈 갖다가 다시 또 은행에 입금을 해야 돼요.
영업시간에만 가능하니까 내가 시간을 좀 활용하기가 좋지가 않죠. 하지만 공매는 모든 게 인터넷으로 다 됩니다. 입찰도 인터넷, 보증금 납부도 인터넷,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낙찰을 못 받았다. 그럼 환급도 내가 지정한 계좌로 나오고. 그러니까 주말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현장 조사 가고 평일 날은 입찰하고 내가 낙찰 받았다. 그러면은 주말에 점유자 만나러 가면 되고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직장인도 얼마든지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거는 이제 공매 물건이 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매 물건보다 많이 적기 때문에 투자할 기회도 적은 점은 분명히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한다는 건 아니죠. 예. 유명한 얘기가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현실을 바꾸려면 뭐라도 해야 합니다. 열심히 행동해야만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